이 동영상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한 닥터. 국민들이 의사들을 욕하고 또 서울대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무슨 캔슬이니 하면서 할 만큼 정말 우리가 그런 거냐. 직업 병실이나 어디 있는 데 와서 술장을 왔어요. 그런데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죠. 어우, 불편해. 안녕하십니까. 불닭TV. 그것처럼 불편한 의사 TV를 만들게 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권성택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는 거고요. 이 동영상은 제 개인 돈으로 한 거가 아니고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는 의사생활 동안 30년을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졸업했고 여기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여기서 교수를 2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편협한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 또는 다른 병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다른 병원과는 환경이 좀 달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유튜브 쪽으로 하게 된 이유는 콘티를 짜다 보니까 이게 여러 다른 병원도 해당 사항이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특히 아픈 환자 보호자, 환자와 환자 보호자 가족,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 대해서 도움이 될까 하고 했습니다. 불편한 닥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환자 대표로 나오신 아기 어머니신데요. 그 아기가 이제 지금은 아기는 아니죠. 아기는 아니고 의료사고가 아기 때 발생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또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아기 수술을 받고, 그것도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저한테 받은 수술만 3번이에요. 총 5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셔서 꽤 아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분을 마침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공영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사심이 굉장히 많은,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절찬리에 끝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실력과 인성을 완전히 겸비한 이런 친구들을,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주셔서 의사로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많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정말 의사를 하고 시츄에이션을 굉장히 이렇게까지 잘 설명한 거는 제 평생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애청자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훌륭한 이 친구들 어디 학교 나왔을까요? 서울. 저희 서울에 나왔습니다. 증거 영상. 국민들이 의사들을 욕하고 또 서울대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욕먹은 것만큼 또 드라마에서 무슨 캐슬이니 하면서 할 만큼 정말 우리가 그런 거냐, 유명만 한 거냐. 이게 작년도 세계 의과대학 평가 월드 공신력 있는 월드에서 오가니제이션에서 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전 세계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28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보시면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본 의사도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아픈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랑만 해가지고 이제 댓글이 뭐 어마무시하게 달릴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자랑 겸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드라마에서 난리법석을 치는 서울대 하는 거가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불편한 닥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채널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이제 아까 사실 제가 불닭이라고 불편한 닥터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불편하면 환자도 불편할 것이고, 환자가 불편하면 의사도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의사도 불편할까? 근데 의사도 불편하다. 이 불닭 TV의 주제는 환자가 불편하면 저희도 많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의사가 불편하다 보면 또 다시 우리 환자한테 좋은 이 영향으로는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의료사고도 겪으시고, 네. 뭐 아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시고 수술도 5번이나 받고 본인도 수술 받아보시고, 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쌓여 계신데, 이게 그런데 수술을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이제 궁금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제일 처음에 수술 받은 게 약 8개월 때이니까요. 아기 때죠. 예. 돌도 안 지났는데. 돌도 안 지났는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혹시나 이제 마취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데, 또 그게 수술 시간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수술 시간이 대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제 궁금하시죠? 궁금했었어요. 궁금한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묻지 마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이제 하는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궁금하니까 물어는 봤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취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끔 가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그 느낌에 어느 시간을,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경험해서 했지만 애들 아기 때 수술 시간 얼마나 걸려라고 질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개념으로 질문하셨을까요? 저는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아이가 깨어나서 부르는 시간, 그러니까 수술이 딱 종료된 시간은 저희가 모르니까 이렇게 서울대병원은 수술실 가면은 전광판에 수술 진행을 알려주시는데, 종료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은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서 그게 모호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미국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냐 물어보는데, 지금 어머니가 생각한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여권 들고, 요새 해외여행 안 가보신 분 없으니까, 그래서 여권 들고 면세점, 기다리는 면세점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그 까다로운 출국 도장에서 입국 도장을 받고 그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러고 이제 나오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걸려라고 물으면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또 그 같은 미국인데요. 그런데 되게 해외여행 처음 하시거나 모르시는 분, 되게 병원에 이렇게 5번씩 수술하고 이렇게 경험이 있는 환자도 많지만, 대부분은 처음 오시죠. 처음이나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뉴욕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고 질문 안 하고, 미국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수술 시간이 궁금할 땐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수술 시간은 수술에 필요한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불편한 닥터.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은 받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하와이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비행기가 그 착륙하는 시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환자분들한테 그럼 도대체 무슨 시간을 원하시느냐라고 물어보면, 환자분이 그때서 그럼 그냥 회복실에서 나오는 시간? 아니요, 비행 시간. 그러니까 수술이 딱 수술하는 시간. 환자 마취도 다 되고 하는. 그러니까 수술 끝났다고 전광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오빠 애 수술 끝났대. 그러면은 이제 허겁지겁 병실이나 어디 있는 데 와서 이제 수술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죠. 아, 그렇지. 뭐 회복되는데 한 30분이 걸려. 30분이 걸려도 안 나와. 1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할 때마다 달랐어요. 달라져? 그러니까 그때 네. 느끼는 심정은? 그때는 일단은 끝났다 그러니까 안심은 하지만 안 나오니까 빨리 깨야 될 텐데 걱정이 되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혹시 얘 끝났는데 뭐가 또 그렇죠. 잘못돼서 다시 수술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뭐 마취가 왜 못 깨는 거 아닌가 뭐 어.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 개인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답을 했을 적에 이제 영혼 없이 건승건승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가게에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처음에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면 우리 화나지 않습니까? 컴플레인 하죠. 컴플레인 나고 화가 나죠. 근데 의사가 얘기했는데 틀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환자분이 수술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는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생중계를 할 수도 없고 그쵸. 또 생중계를 하게 되면 더 걱정이 되고 그러고 여기 보면 제가 썼죠. 빨라지면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구심 한번 경험해 보셨다니까 네. 한번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술 시간을 대략 병원들이 이렇게 상황을 알려주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왜냐면 뭐 간단한 양성종양 제거하는 건데 갑자기 부르시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가 보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께서는 진행이 빨리 돼서 빨리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 일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갑자기 너무 빨리 연락이 오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랬던 게 있었던 순식간에 순식간에 패닉이 왔었어요. 오거든요. 예. 그게 지켜지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어머니가 받았던 수술인 경우에 네. 뭐 막말로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고 네, 네. 99% 괜찮지만 1% 이게 악성일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는 저도 이제 거기 수술은 안 하지만 딴 데 수술할 때도 수술을 예를 들면 양성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바뀌면 할 수 없이 저도 수술 잠깐 거기 피 잡고 그러는 거 잠깐 맡기고 나와서 그쵸. 보호자를 부르거든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굉장한 패닉을 만드는. 그러니까 의사가 한번 말을 잘못하면 굉장한 걱정이 되고 늦어져도 걱정하고 빨라져도 걱정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의 어린이 수술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은 지난번에 뭐 낭만 닥터 김사부에 뭐 귀신같이 빨리 수술한다고 물론 빨리 수술하는 게 환자의 생명에 더 중요한 그런 수술도 있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막 피가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 날짜 잡아서 하는 수술인 경우에는 차분히 수술하는 게 보통이고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야 보호자한테 2시간이면 한다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지선되면 수술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각자의 직업은 다 있으시죠? 우리 저기 피디님 네. 저기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서둘러 해보세요. 막 시간 쫓겨.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많이 나죠. 사고 나죠? 네. 사람 수술하는 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학적으로는 절개해가지고 봉합되는 것이 비행시간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수술 시간을 물어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자가 편안하고 의사가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으로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집도하는 의사도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여유 있게 수술해야 수술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나 수술 시간을 묻지 마라 이런 거 묻지 마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닌데 물어보실 적에 옛날에 가을 동화책 얼마면 돼? 얼마면 될까? 이런 식으로 의사들한테 막
그 다그치는 식으로 빨리 수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나 인상을 갖다 주시는 보호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일부러 의사를 푸시하거나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런 걸 하실 수 있다. 결혼 몇 주년 되셨죠? 저는 한 15년 됐어요. 아, 그래요. 15년? 그럼 집에서 많이 혼나실 텐데. 그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실 적에 네. 항상 애기 엄마 생각하죠? 그쵸. 아, 큰 소리로. 그냥 그렇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질문이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항상 의사도 환자를 배려해야 되고, 환자도 의사를 배려해야 되는데, 수술 시간을 물어보실 때는 아프지 않게 살살 물어보셔야 돼요. 살살 물어, 살살. 다짜고짜 몇 분 몇 초까지 알려달라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의사도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늦게 수술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혹시 가끔 일부러 작업 늦게 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저는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근데 어쨌건 일부러 늦게 수술하는 의사는 없고요. 그리고 마취도 이따 마취 얘기는 한번 더 하겠지만 부드럽게 깨어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건 수술 전에 이제 특히 집도일한테 얼마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던 환자를 수술할 때는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게 이렇게 뇌리에 남게 돼요. 야, 이거 어떡하지? 중요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수술하는데 그 수술하는 사람을 뭐하러 그러니까 뭐하러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거를 부탁 말씀을 해서 수술 시간 문제는 이걸 하나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로 에피소드 1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시간은 그때그때 다르며 변수도 많습니다. 집도의가 생각하는 수술 시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드는 시간입니다. 지켜야 할 약속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격적인 질문, 집도의를 압박하는 보호자의 모습은 수술 중에 종종 떠오릅니다. 환자도 편안하고 집도의도 편해야 안전하게 수술이 잘 됩니다. 불편해 불편한 닥터.